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역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창업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창업기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전문업체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지역기업 기살리기라는 김승수 시장의 대표 정책으로서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업체들은 나노복합 촉매 소재를 활용해 휴대용 전원과 무인기,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금속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중국과 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고갈 우려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탄소 소재를 활용한 지역 미래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어린이 행복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재난 대처 능력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에 유희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지난 4일 문을 열면서 어린이들과 관련한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는 학부모를 동반한 아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은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군산시의 어린이 교통공원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어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재난안전, 해상안전, 종합안전체험시설 구축이 된 것입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생활안전학습관, 재난안전학습관, 해양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은 물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0대 사고 예방교육, 신호등교육, 안전벨트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강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체험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외학습장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 슬로프 탈출체험관, 교통체험관 학습장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성 넘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 교통공원 내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건립됨에 따라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타지의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다양성 넘치는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군산 어린이 안전체험관에서 K-ren 유희광입니다. 그동안 산모들의 낮은 의료 접근성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분만 의료 취약지에 공공형 산모 보건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3개 자치단체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라북도 남원시에 산모와 신생아 전용 병동을 구축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는 저출산 시대 분만 의료 취약지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3개 자치단체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모와 신생아 전용 병동을 구축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을 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는 남원을 비롯한 임실, 순창, 곡성, 장수 등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공공형 형태의 거점 산부인과에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따라 취약가정의 산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됐습니다. 동남부 소도시권인 남원, 임실, 순창, 곡성, 장수, 함양이 모두 분만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분만이 굉장히 곤란했었단 얘기죠. 그래서 임실, 순창과 합심을 해서 동남부 중심인 남원의료원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총 37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생아방, 프로그램실 등을 비롯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산모들의 편의를 위한 황토방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24시간 분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응급콜 서비스, 다문화 가정 산모 통역 서비스, 산모들의 산정과 산후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들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모 이동버스와 가정방문 간호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정책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만의료 서비스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남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가 오는 18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회의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조례 안건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지역에 내재한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발언과 현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왔던 이경신 의원은 피파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관련된 문제점과 프로농구장 신축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경신 의원은 현재 지역농구단을 위한 건물 신축에 따른 재원 마련과 월드컵 대회 행사 방문객 인원을 수용할 숙박시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각 지자체의 스포츠 산업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16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과 함께 전주시 미집행도시 계획 수립 및 역사 도심지구 수립 용역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모교 언론인 클럽 회원들이 초청한 시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과 대전시티즌 육성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교 언론인 클럽 회원들을 초청해 시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UCT 통합센터, 엑스포 재창조 사업 현장 보고 등 시정 현안인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대전 시티즌 육성 등과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총선 이후 많은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이고 특히 최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50만 시민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며 언론인 클럽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이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시 중책 사업 중의 하나라며 태평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 점포들에 관한 관심도 부탁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모교 언론인 클럽과 힘을 합쳐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회 다산 목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둔 행사인데요. 올해는 전라북도 완주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제8회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다산 목민대상은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기초자치단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율기, 봉공, 애민 등 3가지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다산 목민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9만 5천여 명의 완주군민이며 공공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다산 선생의 목민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고 섬기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구는 전문 기술의 경영 능력까지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322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해내는 등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지역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기술 및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혁신대학이 국내 농업인들로 하여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에서는 농업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60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농업 CEO반과 강소농반으로 나눠 총 34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과 가공, 마케팅, 농촌 체험 관광을 비롯한 농업의 다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론 교육은 물론 선진 농업 현장의 운영 사례를 통한 현장 학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에 관련 아주 새로운 정보들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농업에 관한 마인드 향상 그리고 농업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그런 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한편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에서는 현재까지 총 332명의 농업 핵심 인력을 배출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농업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 농업농촌혁신대학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서울 신영초등학교에서 순창 전통장이 담긴 장독대 여름식이 개최됐습니다. 순창군이 전통장을 활용한 학교 급식 사용을 확대시키고자 펼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서울의 아이들도 순창의 전통장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학교 장독대 1호 여름식이 지난 11일 서울 신영초등학교에서 열림에 따라 앞으로는 도농상생의 가치가 담긴 순창 전통장을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창 전통장 전달식 행사는 서울시와 순창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통장 문화 시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함께 전통장을 담그며 우리 고유 발효 문화를 도시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장 문화 시범학교 사업은 장류가 늘 사용되는 학교 급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 사용된 음식을 먹는 불안을 줄이고 전통장으로 유명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전통장 명인이 함께 비유전자 조작 국내산 콩을 사용해 학생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전통장 식문화를 배워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학교에 전통 장독대를 설치하고 급식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순창의 전통 장을 이해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과 황숙주 군수는 신영초등학교를 방문해 순창 전통장으로 만든 급식을 학생들과 함께 맛보며 전통장의 의미를 비롯한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장 문화학교를 비롯한 전통장의 학교급식 사용을 확대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통장 발효 본고장으로서 순창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